네,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기자의 시사톡톡 와이뉴스 이승현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문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은 학종 말씀해 주신다고요? 아, 네. 네. 어, 음, 아, 네. 학종, 네. 학종, 만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2022년 이제 입시 변화를 두루 이제 조금 살펴보면서 음, 아무래도 가장 이제 뭐 현재도 그렇고, 네. 비율로 봐서나 아니면은 뭐 이슈 측면에서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네. 학종이라고 흔히 불리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 뭐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전제 네네. 하에 네. 학종과 그다음에 수시도 있잖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학종은 수시의 한 전형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은 그 수시와 정시, 뭐 네. 이렇게 실기까지 이렇게 아, 보통 3분이 되어 있는데 그 예. 중에서 이제 뭐 실기 같은 경우야 뭐 예체능 계열의 이제 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거고, 음, 대체로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문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 이제 정시 또는 수시로 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수시가 정시에 비해서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음, 전체로 보자면은 이제 70% 가까이 되는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장 이제 넓은 문이 수시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시 네. 안에서도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죠. 음,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입시에서 그러면 학생부 음. 종합전형이 왜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교육 목표 중에 고육 목표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현재 이제 한국에서의 교육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역시 이제 어, 학생들의 능력을 어떻게 이제 현대 사회에 맞게 네, 제대로 이제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능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그 자유로운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아가서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걸맞게 이제 어, 예, 자기 이제 능력과 이런 네,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끄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 능력을 키우고 이제 발휘하는 데 있어서 주변적인 요소들, 한마디로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타고 태어나는 것들이 최소한으로 이제 작용이 되고, 음, 노력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성과가 나게끔 유도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방향. 한마디로 교육의 공정성 문제가 또 하나의 이제 음,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굉장히 줄이는 것. 아, 네, 그래서 공교육 제도 안에서 네, 아이들에게 이제 평등하게 이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경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 가지 목표에 다 어떻게 보자면은 조금씩 부합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전에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학생들의 제한적인 능력을 볼 뿐만 아니라 음, 이제 학교의 공교육은 등한시하게 되고 학원에서 더 이제 말하자면은 타이트하게, 그리고 음, 굉장히 돈을 들인 만큼의 이제 효과가 올 수 있게끔 학원에서 이제 수능 공부를 시키는 거를 통해서 네, 학생들의 이제 성적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학교 공교육 내에서의 어떤 그 교육 서비스보다는 학생의 어떤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부작용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다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이제 종합적인 능력을 보고자 하는, 그리고 학교 활동 안에서 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됐던 거죠. 음.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내신 성적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뭐 수상 내역이라든지, 뭐 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창의 체험 네.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종합적인 어떤 능력을 보면서도 공교육의 어떤 그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했던 거 지금 보니까 저 약간 과거형으로 얘기해 버렸네요. 네, 네. 대학 수학 능력 음. 시험이 네. 1994 년도부터 네. 지금까지네요? 네, 그쵸. 부모님은 수능 보셨어요? 그쵸. 저도 수능 세대죠. 아, 얼핏 들으니까 영어 만점 맞으셨다고. 네. 아, 네. 너무 예전이나 별로 의미 있는 성적인지는 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네. 학생부 종합 네. 전형이 그 네.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로 봐야 되는 건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네. 그 정량평가적인 성격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내신 성적 같은 경우도 물론 네. 인제 뭐 그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 수행평가라든지 다양한 이제 음. 활동을 통해서 점수를 음. 받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내신 같은 경우에도 오지선다를 통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인제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을 네.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정량적인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음. 나머지 요소들 학교 생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성평가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아, 다른 전형에 비해서. 강하다.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 수상 네. 경력을 쓰는데 뭐 A4 30 페이지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인제 수시 전형이 생기고 인제 그 안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생기고 이랬을 때는 인제 아무래도 시험적인 성격이 강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슨 어 외부에서의 수상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외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네. 소논문이라든지, 음.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음. 것들에 있어서 약간 제한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만큼 인제 하는 만큼 인제 쌓이는 거고,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인제 경쟁이 굉장히 그쪽으로도 굉장히 극심해졌던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수상 경력을 뭐 A4 30 장이면은 초등학교 네.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쓰는 건가요, 그거를? 만약에 아니죠.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만. 아, 그게 네. 30 장이라고요? 그쵸, 그쵸. 네. 아유,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음. 2022 년도 지금 현재 고1 인 거죠? 네. 고1이 대입이죠. 원서 쓸 때가 2022 년인 거잖아요. 2022년 대입 과정인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2022년 대입. 그러면 현재 고1 아닌가요? 그쵸. 네. 현재 고1인 예.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네. 그 2022 년에 준비를 할 때 네.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달라지는 것들이 일단 좀 많은 편인데, 일단 네.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지고요. 문이과 음.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그 각각 과목에 있어서도 쪼끔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음. 뭐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험 보는 게 다 네. 똑같았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아, 근데 이제는 국어 안에서도 선택 과목이 인제 생겨서, 네. 네, 그래서 인제 독서랑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지만 네. 인제 매체랑 그리고 화법, 헌법과 작문도 있네요. 음, 음. 네, 화법과 작문하고, 그리고 매체와 문법이었나? 언어와 아무튼 매체? 문법. 네. 네네네. 그거 둘 중에 인제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선택이 음. 가능해져서, 음. 그래서 인제 기하랑 미적이랑 그리고 네. 확률과 통계 이 중에서 인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음. 그러한 인제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바뀐 게 있다면은 한국사랑 제2외국어가 인제 절대평가가 음. 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EBS 반영 비율이 네. 더 적어졌죠. 원래 70% 까지인가 네. 이랬었는데 50% 까지로 낮추는 걸로 바뀐다고 하죠. 네. 그러니깐요. 그 낮추는 게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 EBS 반영 비율이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네. 사실은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더
깜깜한 상태로 인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뭐냐면은 그러니까 EBS 반영 비율은 낮추면서 반영 비율을 낮추되 난이도 자체도 낮춘다는 거예요. 아, 난이도도 낮춘다고요? 네네. 난이도 자체도 어. 낮추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절대 평가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내에서 인제 다양한 음. 방식으로 평가하는 네.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게 일단 기본 취지로 읽혀져요. 네. 음. 난이도를 낮춘다. 네.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도 개선이 되네요, 보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무래도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30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등 뭐 인제 이런 폭력적인 인제 레이스에 학생들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제 그 레이스에 인제 가족들이 다 동원된다는 게 인제 뭐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막 아, 네. 드러나기도 했고. 근데 네네. 사실은 뭐 왜 그 사건 이전에도 사실 뭐 전 좀 또 정치 얘기 뭐 그만할게요 제가. 아니, 아무튼 괜찮아요. 하세요. 네. 괜찮네. 아이, 아무튼 뭐 아이. 사실은 네. 요번 이제 뭐 조국 전 장관 음. 사태 관련해서도 이 얘기가 나올 때에 이슈가 네. 될 때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니 뭐 어 이게 뭐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이렇게 아이들 입시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거 사실은 뭐 수준이 다른 거지 아, 그러니까요. 수준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 음음음. 사실은 뭐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음. 사실은 좀 음. 들기도 음.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아무튼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게 음. 그래서 인제 그런 인제 배경적인 요소가 확실하게 덜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인제 확실한 인제 상한선을 정해 놔서 몇 네. 페이지 이상은 굳이 인제 막 미친 듯이 그런 기록을 쌓기 위해서 무리할 필요가 없게끔 아, 개수 발휘하는 제한이 것도 들어간다. 네. 네. 예, 보니까 소논문 기재도 금지되고 뭐 학교 밖 청소년 단체, 그러니까 창체라고 하잖아요. 네네.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학교 네. 밖 청소년 봉사활동도 단체. 마찬가지고요. 뭐 네네. 아무튼 그게 인제 무한 경쟁이 되지 않게끔 하려는 게 음. 일단 기본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상한선이 정해지면 어쨌든 학교 내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그냥 그 안에서 학생들이 충분하게 인제 쌓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 그럼 경쟁할 만한 요소들을 다 그렇게 상한선에서 막아 놓으면은 학생들의 인제 변별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인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음. 요번 인제 그 개편안을 보면서 느낀 건데 문이과 통합도 통합이지만 한마디로 사탐 과목도 그렇고 과탐 과목도 그렇고 그 많은 과목들 중에서 심지어는 인제 직업 체험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 사탐, 과탐 그리고 직업 탐구인가 아무튼 뭐 제가 용어는 지금 잘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세 가지 뭐 다 합쳐 가지고 막 뭐 열 몇 개 되는 그러한 탐구 과목 예예. 중에서 두 예. 가지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가짓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학생마다 음. 어 똑같은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의 특성에 맞게끔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인제 준비할 수 있게 음. 되고 음. 한마디로 종합 전형에서 인제 보고자 했었던 그 다양한 그 평가 요소들을 아예 인제 정시 과정 안에서 다양화시켜 버리는 아. 그런 인제 방향으로 어. 변화시키는 게 기본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외부의 인제 도움 없이 학생들만의 시험을 보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게끔 네. 열심히 잘한 네. 사람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정성도 사실은 공정성의 또 하나의 측면이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평가를 다각화해서 학생들의 인제 역량을 보고자 하는 요구도 없을 음.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런 방식이 나온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이번에 이런 2022 년도에 개편되는 요 학종이 현행 네. 입시 제도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개선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것도 굉장히 긴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근데 정시 안에서의 다각화를 꽤 하는 거는 맞지만 네. 정시의 그 문제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여전히 음. 객관식 위주의 음. 답맞추기이기 음. 때문에 약간 기계적인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것
그 성격이 여전히 인제 남아 있는 문제점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대학교가 어쨌든 서열화되어 있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인제 나중에 인제 직장을 구하고 네. 소득에까지 이렇게 예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수직적인 어떤 위계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제 어 짜여지는 네. 이러한 인제 각박한 상황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미래 사회에서 흔히 인제 요구되는 미래 사회라고 볼 것도 없이 사실은 급변하게 인제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제 다양한 역량들과 아직은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진 않지만 오히려 인제 나중에 가치가 인제 크게 드러날 수 있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들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교육 현장에서 인제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기에는 아직도 쪼끔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 지금 일단 그래서 수시에서 발생했던 문제랑 그리고 기존의 정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보기는 역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음.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인제 뭐 다른 인제 나라에서도 뭐 통합형 인재, 뭐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도 뭐 저는 뭐 크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통합 인재 그리고 융합적 인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문이과를 통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학생이 인제 주체적으로 자기 인제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것들까지도 평가 요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애초에 음. 갖춰져야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만 음. 궁극적인 어떤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쵸. 예.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또 가야 될 길이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럼 뭐 이런 현행 입시 제도에서 개선되는 이 발표 내용만 가지고는 뭐 사교육이 없어진다거나 뭐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흔히들 말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대학교의 서열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인제 직업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인제 소득과도 연결되는 이러한 인제 사회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전반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제도가 사실은 들어오든지 간에 그 안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라는 얘기죠. 어. 근데 그 모든 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안에만 갇힐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다 또 외부로 향하게 될 거고 사교육이 그러니까 오히려 변화하겠지 사교육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부모님. 일단 뭐 지금 인제 사회 곳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인제 문제의식이나 불만 같은 것들을 수렴해서 그리고 인제 미래에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인제 담아서 음. 나름의 인제 개혁 방안을 내놓았고 그것이 인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인제 목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어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뭐 한 걸음 뭐 안 되면은 반걸음, 반의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는 하지만 우리가 인제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게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고 왜 음. 이렇게까지 음. 언제나 이렇게 막 음 문제가 되며 그 안에서 왜 음.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통스러운지를 쪼끔 더 궁극적인 이유를 쪼끔 더 고민하고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 쪼끔은 지금 당장은 막 너무 과감해 보이고 쪼끔 이게 현실적이냐 하는 그러한 대안까지도 폭넓게 고려를 해서 변화를 쪼끔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이게 만약에 음. 더 늦어진다고 한다면은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괴롭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네. '이게 쪼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최근에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은 이번 개혁이지만 쪼끔 더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개혁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쪼끔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지금 네. 고모님이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데 막 그걸 자르고 막 인제 정리하시냐고 지금. 네. 지난번에 너무 길었다는 아니요. 저는 평가가 좋았지만 있어서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추후에 또 네 네. 얘기 나눌 게 있다면은 그때 가서 더 한번 더 얘기해 보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